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부터 저녁의 안보정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어제 이제 비선 논란이 나왔지 않습니까? 어제 용산 대통령실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합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이요. 오늘 이제 동아일보를 통해서 지금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용산 내 반응과 그리고 여러분들께 지금 이제 함성득 교수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요거를 지금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골프 회동까지 한다 이런 얘기가 됐는데요. 자, 지금요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부풀려져 나왔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고, 지금 현재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이제 배현진 의원하고 이철규 의원이 지금 맞붙어 버렸지 않습니까? 원내대표 출마설을 두고 진실 공방으로 들어갔어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니까 지금 이철규 얘기가 말이죠. 배현진을 최근에 결혼식장에서 만났는데 인사도 안 하더라. 그러면서 지금 언론에서는요, 친윤 세력이 분화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자, 글쎄요, 뭐 친윤 세력이 분화될 수도 있겠지만은 요거 하나를 가지고 친윤 세력의 분화라고까지 볼 수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이 배현진도 이제 친윤이면 분명히 맞아요.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대변인까지 들어간 거 아니겠습니까? 김은혜 후임으로. 그러면서 본래 배현진은 이제 이 홍준표 계열의 아주 복심 중에 복심으로 되어 있다가 이제 친윤으로 이제 바뀌었어요. 자, 그러니까 배현진 의원의 피를 따진다고 하면 원피는 홍준표 피고 지금 이제 윤석열 피로 바뀐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이철규는 이제 윤핵관에 이제 한 명으로 되어 있지만은요, 이 1층에는 이 장제원, 권성동 이런 분이 있고 그 2선으로 이철규가 이제 되어 있는데, 요런 이 피의 특성으로 본다면 친윤의 분화라고까지 보는 것은 좀 성급한 판단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러한 가운데 지금 한동훈 팬덤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보도가 뒤따르면서 한동훈 팬덤, 요게 결국이 지금 한동훈 위원장을 빨리 복귀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은 탈당하라. 요런 지금 양축으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지적이 됐지만은 한동훈 위원장이 이번에 만약에 당대표에 출마하게 된다? 그러면은 이제 윤한 갈등은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걷는 것이 아니냐. 윤한 갈등이 아니라 이제 전쟁으로 치닫는 것이다. 이러한 지금 우려들도 상당합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좀 자세하게 전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이 조국 당과 그 다음에 이재명 당이 말이죠. 사실 민주당이 아니죠. 이재명 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요 두 당이 지금 1번 공조가 뭐냐. 완전히 검수한박 시즌2로 가는 거. 그래서 6개월 내에 효부를 치겠다. 이러한 지금 입장을 내놓고 있어서 이번 강대강 정도가 아니라 완전히 선전포고를 한 상태가 아닌가. 이런 판단이 됩니다. 이런 가운데 말이죠. 지금 이제 이 검찰총장 이원석이가 이번에 이제 이 김건희 여사 수사에 속도를 내라 이래가지고 이게 일파만파 파장을 야기시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미 여러분께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러면 윤석열 정부가 이제 검찰총장 출신 정부인데 이러한 유능한 검사 이 체제하에서 검찰총장 이런 정부인데 지금 그러면 윤석열 정부의 검찰은 도대체 이원석이나 한 게 뭐가 있느냐? 이재명이 하나, 조국 하나 구성시킨 게 있어? 있으면 내놔봐. 아주 무능한 검찰이다. 이런 지금 이 비판이 야기되고 있고요. 이런 비판과 함께 떠오르는 것이 이재명에 대해서는 빨리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왜? 지금 이원석이가 그랬잖아요. 자, 임기 딱 말까지 뭘 딱 맺어지느냐? 이재명 사건, 이거 대북송금 사건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뭡니까? 김건희 여사 수사를 마무리 짓겠다. 자, 요렇게 선언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재명이는 반드시 구속영장을 쳐야 되겠다. 이런 철학, 이렇게 요구하는 이 여론이 법조계를 중심으로 해서 급 제기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께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우선 윤 대통령 과 관련해서 우선요 13일 날 황우여 위원장을 비롯한 새로운 비대위 만찬 예정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원내대표가 9일 날 치러지면은 비대위도 이제 바로 구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통상적으로 관리에 따라서
이런 이 만찬을 갖는 것이죠. 항상 김기현 이 지도부와도 가졌고, 그 다음에 정진석 비대위 체제에서도 가졌고, 항상 갖는 것이죠. 그러나 이번에 이 비대위 만찬은 그 어느 때보다도 다르다. 왜? 지금 완전히 총선 이후에 지금 완전히 이 야당 독주 국회가 운영될 그런 상황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번 비대위에서 다루어질 의제도 상당히 좀 복잡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요.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비선 라인과 관련된 이 보도 내용을 보면은요. 뭐 그날 완전히 완전히 뒤집어졌다 한마디로 얘기해서요. 예.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내용을 보면은 아니 뭐 비선 라인 움직일 수도 있는 것 아니냐. 그리고 일부 얘기는 나올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민감한 얘기, 너무나 많이 나갔다. 그래서 부부 동반 모임을 하고 골프까지 친다는 거 도대체 상상이 되지 않는다. 더군다나 김건희 여사는 골프를 치지도 않는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함 교수가 이제 어느 정도 하고 이제 이 친분 관계를 있는 건 맞고, 또 메신저 역할을 일정 부분 했다 손 치더라도 그러니까 일부 가능성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지금 동아일보 보도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이 대통령 인사들을 인용해서 지금 그렇게 이제 보도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정 부분, 실제 일정 부분 메신저 역할을 할 수는 있다 손 친다 하더라도 용산 정무라인이 엄연히 있는 와중에 비용식 라인 회담 선상의 성사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것처럼 말하는 데는 당혹함이 역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날 함성덕하고 이명백 보도가 나온 날 아침부터 대통령실에서 난리가 났고 대형 사고로 보였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함 원장하고는요, 함성덕 교수하고는 이제 아크로비스타에 사는 이웃 주민인데 단지 내 골프 연습장, 사우나 같은 데서 이제 윤 대통령하고 종종 마주치고 그러면서 친분을 쌓아왔고, 그리고 아크로비스타에 거주하는 이제 법조인 얘기가 단지 내 골프 연습장에 갔더니 함 원장이 당시 윤 총장이 연습하던 타석으로 본인을 데려가서 소개시켜주기도 하더라. 그러니까 공을 툭툭 치고 있는 윤 대통령의 모습이 보였다. 그리고 또 이 함 원장하고 윤 대통령하고는 종종 식사했다는 아크로비스타 상가의 한 음식점도 법조인들 사이에는 잘 알려진 곳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말이죠. 2021년도에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을 그만두고 자택에서 찍은 첫 유튜브 인사 영상에도요, 함 교수 이 사진이 얼굴이 뒤에 보인다는 겁니다. 그리고 윤 대통령 책장에도요, 함 원장이 집필한 이 함성덕 교수 제왕적 대통령의 종언 요 책도 꽂혀 있다고 해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함 원장이 최근에 위기 대통령이라는 책을 출간하면서 윤 대통령하고 문재인 독대 내용, 이 독대 내용이 뭐예요? 조국은 장관에서는 절대 안 된다. 요 얘기까지 이제 공개한 거 아니겠습니까? 왜냐? 함성덕 원장은요, 완전히 대한민국에서 유일한 대통령학 전문가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실도요, 이 함 원장과 윤 대통령의 이런 친분관계가 있다는 그 자체는 부정하지 않는 분위기인데, 이게 비선 논란이 이제 확산되니까 요거는 좀 안 되겠다 싶어서 이러한 입장을 확실하게 밝히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윤 대통령하고 이 회담 성사에 시키는 과정에서 일부 역할을 했을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도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함 원장이 언론사와 이런 내용의 인터뷰를 했는지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부에서는요, 두 사람이 자기 장사를 해도 정도가 있다는 정도가 있지 하면서 비판의 목소리가 굉장히 크고 인터뷰 기사를 두고서 굉장히 시끄럽다. 자, 그랬더니요, 이 함 교수가 말이죠, 이런 논란이 불거지고 나니까 대통령의 큰 정치에 대한 진정성을 잘 소개해달라. 이런 입장을 내놨다는데요. 이거 참 뻔뻔스러운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윤 대통령도 이 참모들 회의에서 어제 굉장한 불쾌감을 표시했다고 합니다. 예. 자, 그래서 말이죠. 윤 대통령이 이제 이 전화통화라든가 텔레그램 메신저로 종종 외부 인사들의 조언을 듣고는 있지만은, 이거는 뭐 생생한 민심 정치에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지만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 또 부정적 효과로 연결되는 이런 지점에 관해서 여권에서 좀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일 어쨌든지 간에 질문이 들어오면 이거 뭐 대통령이 답변을 피할 이유도 없다. 이런 지금 입장을 내보이고 있고, 그리고 민정수석실이 이제 생겼으니까 주변 조언보다는 공식 조직을 통해서 민심 청취 기능이 강화되고 소통 기능도 보완될 것이다. 이러한 입장을 내놓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참고적으로 여기 함성덕 교수가 누구냐?
경북 예천 출신의 63년 생이고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인 학력은 카네기 멜론 미국의 이제 아주 좋은 대학이죠.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고, 현재는 경기대학에서 정치전문대학원 교수이면서 원장을 하고 있어요. 예. 자, 그리고 이분은 이제 연세대학교 정치외교학과를 나왔고, 그리고 이제 텍사스 대학교 오스틴 캠퍼스에서 석사를 했네요. 자, 전에 이제 김성환 교수가 이제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이제 정치학 박사를 했는데, 그리고 이분은 이제 카네기 멜론대, 좀 전에 말씀드린 데도 거기에서 박사를 했습니다. 그리고요, 96년도에서 2014년도까지는 고대 정경대 행정학과 교수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이제 고대에서요, 정경대학 부학장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화려합니다. 예. 이 학경력을 본다면, 그리고 조지타운 대학에서 이 조교수를 또 했네요. 조지타운 대학은 이 국제정치학은 굉장히 유명한 그런 대학이죠. 자, 이런 이제 분이라는 거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이제 이 보도를 보면은요, 지금 한동훈 팬덤들, 이게 한동훈 팬덤들이 지금 난리가 났다는 것이죠. 이번에 이재명 비선 논란, 그리고 이제 비선에서 내용. 그러니까 이제 그 이재명이하고 경쟁자가 되는 사람들은 이제 발탁하지 않겠다. 요 얘기가 이제 상당히 자극적인 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국민의힘 당원 게시판에는 윤 대통령을 비판하는 그런 글들이 지금 많이 올라오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요 글의 상당 부분이 한동훈 팬덤 측에서 오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자유일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요, 한동훈 팬덤들 사이에서는요, 지금 이제 이럴 때일수록 한동훈 이 위원장이 빨리 당 대표에 나와야 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재등판설을 강력히 촉구하고 있고, 특히 이 황우여 비대위원장이요, 6말 7초로 예상됐던 전당대회 시점을 한 달가량 연기한다. 그러다 보니까 좀 자숙해야 된다. 예, 숙려 기간을 가져야 된다. 이런 것이 7, 8월 그러면 충분하지 않나.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이렇게 이제 한동훈 팬덤들은 이제 한동훈의 등판을 촉구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윤 대통령은 탈당하라고 주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윤계라고 볼까요? 이런 측에서는 이제 한동훈 이 팬덤이 연치나친 것이 아니냐, 어이없는 짓을 벌이고 있다. 그래서 한동훈이 끌고 들어온 자들이 한동훈을 앞세워서 국민의힘이라는 당을 접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자, 그러면서 말이죠. 요번 이제 비선 논란이 거꾸로 우리 국민의힘 내분을 촉발시키는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그러다 보니까 정치권에서 말이죠. 이 최재성 지금 전에 이제 문재인 정부서였죠. 자, 최근에 이제 만찬을 하는 걸 보면 출마 쪽으로 가는 것 같다. 그래서 한 위원장이 당대표에 출마하면 윤한 1차, 2차 대전이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전망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동호 캠페인 전략연구소장도요, 총선에서 대통령을 무시하고, 그리고 이제 공격한 한동훈 위원장이 당대표가 된다는 것은 임기가 3년이나 남은 윤 대통령을 고량시키겠다는 것이다. 총선 참패로 거대 야당을 상대하는 대통령에게 여당마저 등을 돌리는 꼴이 돼서 윤 대통령을 식물 대통령으로 만들 가능성이 크다. 이런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요, 한동훈 위원장의 이 조기 출마를 지금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시민 일부의 고화성 주표는요, 칼럼을 통해서 한동훈 위원장한테 숙려 기간이 필요하다는 거 동의한다. 그러나 8말 9월이라면 자숙의 시간은 충분하다. 이러면서 전대 출마를 촉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이 한동훈 위원장이 이제 공천을 준 인사들, 이 천목회, 이재용 간사의 경우에도 홍준표가 오히려 판을 깔아준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이제 출마 가능성이 3주 전보다는 2주 전이 높고 2주 전보다는 1주 전이 더 높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친한 측, 한동훈 팬덤, 이건 조기 출마 쪽으로, 그리고 친윤 쪽에서는 무슨 소리냐, 책임을 져야지.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분이 이제 이철규고요. 그리고 유승민이도 부정적으로 보고 있고, 김재석, 그리고 이제 윤상현 의원, 이런 분들도 좀 뭐라고 그럴까요?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상당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 정도로 해서 우리 국민과 관련된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자, 이번에는 지금 이제 이 민주당에서 지금 이제 민주당하고 조국이 완전히 검수한박 시즌2로 가는 일종의 사실상의 묵시적인 MOU를 체결한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오늘서부터 시동을 걸었어요. 그래서 6개월 내에 끝나겠다. 이 얘기는요. 다음 정기국회 중에 이거 완전히 강행 통과시키겠다. 검수완박 시즌2를 요 얘기나 마찬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황운하하고 말이죠. 그 다음에 이제 김용민이가 주관한 오늘 이제 검찰개혁 입법전략회의인데 이 말이 입법전략이죠. 이 검찰개혁 검수완박 시즌2로 가겠다는 세미나를 오늘 열었고요. 그 자리에 이제 이 김용민하고 황운하가 열었거든요. 조의가 또 이제 축사를 했어요. 자, 그런 가운데 지금 민주당에서는 지금 이 민영배가 이제 이화영 술판 요거 대책 단장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또 이제 수원지검을 찾아가서 난리를 쳤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여러분들 이게 이제 오늘 이 입법전략회의가 그래서 매우 중요한 회의가 된다. 저는 이제 그렇게 판단을 해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양당의 이 공조 분위기로 보면은 결국은 조국 당에서 이미 총선 때부터 공약으로 걸었던 이제 이 수사, 말하자면 공소만 해라 이거죠. 검찰은 수사하지 말라. 수사를 믿을 수 없다.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일종의 대대적인 선전, 이 포고나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이 특검을 갖다가 조민 딸, 그 다음에 조국 수사, 그 다음에 황운하 수사, 요런 데까지 전부 특검을 갖다가 확장시키자. 요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뭐 단순한 얘기가 아니라 그 입법 방향, 입법 전략의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야당 쪽에서는 말이죠. 지금 이제 이원석 검찰총장 체제를 무너뜨리는 그럼으로써 사실상 검찰의 수사권을 박탈하는 시즌2로 작업이 가는데 이런 와중에 지금 이제 이원석이가 말이죠. 내 임기 중에 이재명 수사 끝내겠다. 그리고 김건희 여사 수사 끝내겠다. 이러면서 어젯밤에 TV조선 단독 보도를 통해서 김건희 여사가 별도의 선물까지 받았다. 이렇게 언론에 흘려주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이미 검찰이 언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이미 여러분께 말씀드렸듯이 아니 김건희 여사가 돈이 없어서 선물을 뭐 비싼 선물을 받겠습니까? 그 성격이 그렇겠습니까? 저는 선물을 설령 받았다 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대대적으로 법률 위반 행위가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선물을 받았겠느냐. 그리고 현행 법에 따르면요. 선물을 받은 사람은 처벌 규정이 없어요. 이게 김영락법의 일종의 이제 루폴, 구멍이 되는 것이죠.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일단 뭐 검찰에서 흘려나오니까 TV조선이 단독 보도한 것이 아니겠나. 그리고 이제 TV조선의 이런 단독 보도도 최근에 말이죠. 김대중 칼럼니스트가 조선일보 칼럼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조기에 차라리 하야하는 게 낫잖아. 이런 얘기까지 대놓고 공개 칼럼에서 주장을 했어요. 이걸 보면 조선일보 TV조선도 좀 수상한 움직임이 상당하다. 요렇게 저는 비판적 목소리를 내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원석이는 지금 이재명 수사를 지금 마무리하겠다 했는데 마무리해서 그럼 그 다음에 어떻게 할 거냐. 불기소 처분으로 끝낼 거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거냐. 그래서 저도 이미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대북 송금 사건 지금 남은 건데 왜냐면 유차원이도 그랬잖아요. 아니 부지사가 하는데 지사가 모른다? 이게 말이나 되냐? 충분히 이 뭡니까? 그 가능성이 있다. 보고받았을 가능성. 예. 그리고 그 당시 이제 유창원 판사가 뭐라고 했냐면요. 그리고 이제 이화영의 진술, 임의성이 있다. 그러니까 이건 뭐 이 회유나 압박에 의한 것이고 이 진술의 진정성이 있다. 이렇게 유창훈이도 봤어요. 아니 영장을 기각한 유창훈마저도 이재명의 죄 행위가 눈에 보인다는 거 아니에요. 요렇게까지 얘기했는데 요거를 구속영장 청구를 안 한다? 그러면 직무유기로 이원석이 걸리겠죠. 예, 그래서 지금 일각에서 말이죠. 법조계에서는 지금 이재명이를 구속수사 반드시 해야 된다. 구속해야 된다. 요 증거가 빼박이라는 겁니다. 첫 번째로는요. 지금 이제 이화영이 지금 이 구형을 15년이나 했잖아요. 15년 구형한 중범죄인데 요거 이제 6월 7일 날 죄가 나오거든요. 그럼 최소한도 5년 이상은 떨어질 거 아니에요. 3분의 1. 예. 자, 그러면 이렇게 중형을 저지른다는데 그러면 이화영이하고 이재명은 다 공범 피의자로 지금 되어 있어요. 지금 이 본래도 공동 피의자이고 사실상 공범인데 그러면 이화영이는 구속재판을 계속 받고 있는데 이재명은 구속영장을 청구도 안 해? 이거 말이 안 되는 것이다. 안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재명과 공동 피의자로 되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또 법카 의혹입니다. 지금 이제 조명연이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재명이가 법카의 몸통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배소연이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었는데 이게 기각이 돼서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어요. 그러나 재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배소연이는 이재명하고 공범관계지만은 몸통이 이재명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조명현이가. 예. 요걸 보면 더 중한 죄인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재명이는요, 이화영이가 진술을 딱 이재명한테 다 보고했어. 그러니까 그거를 이게 이제 일종의 사법 방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요거 증거 인멸을 깼잖아요. 그래갖고 변호사도 바꿔치고 부인을 동원해가지고 예, 이 법정에 가서 소리치고 난리치고 이화영한테 정신차리라고 난리치고 이럴 때 누구를 써먹었어요? 바로 지금 현재 원내대표한 박찬대를 써먹었잖아요. 창구로 해서. 박찬대가 이우일인가요? 그 이제 이화영의 아주 최측근, 지금 용인갑 지구당위원장을 대신 맡은 예, 요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이제 그 증거인멸을 시도한 거. 예. 이것만 보더라도 굉장히 중요한 죄. 이 영장 청구할 때 제일 큰 게 증거인멸하고 도주 우려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특히 이 유창훈이 이거 도주 우려, 이 증거인멸 이런 거 방어권을 많이 본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도 이재명한테 지금 이제 구속영장을 기각할 때 방어권을 줄 필요가 있다. 이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이제 당 대표나 되는 사람이 무슨 도주 우려가 있겠느냐 이렇게 됐는데 지금 법조에서 나오는 얘기는 과거의 검사 사칭 사건 때 그리고 또 다른 때 두 번씩이나 걸쳐서 이재명이 도망 다닌 적이 있다는 겁니다. 피해 도주 우려가 있다는 거죠. 피해. 예. 그 다음에는요.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조금 전에 제가 이 민영배 단장을 해서 지금 검찰을 완전히 그냥 이 검찰 파괴 공작을 하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자, 이 정도가 되면 이 죄목이 구속영장을 청구하고도 남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구속영장을 좀 빨리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냐. 예. 왜냐하면 임기 전에 이제 끝난다고 했으면 지금 임기 두세 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이원석,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원석 총장에 대한 여권의 불만도 상당하다. 이런 얘기가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닌데, 그래서 지금 만약 그렇다고 한다면 이원석이 너는 지금 뭐하고 앉아있느냐? 이재명 구속영장을 빨리 청구해야 될 것이 아니야. 이런 여론이 지금 법조계에서 급 제기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우리가 이원석 지금 제대로 수사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쪼아야 되겠고, 그리고 사법부도 또 한번 쪼아서 지금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탈북 어민의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된 재판 똑바로 진행되도록 해야 될 것이 아닌가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자,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본 방송은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